그래서 핵형은 한 종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 분열 중기대로 스탑을 시켜서 전체적인 염색체 수만 본 게 아니라 염색체 수, 크기, 외형 전반적으로 몇 개의 세트가 있는지, 두 개씩 있는지, 그죠? 그다음 성염색체는 뭐 X, Y 조합인지 XX 조합인지 그런 전체적인 밸런스, 수도 보고 크기도 보고 모양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핵형이면, 핵상은 임의의 그에게 상동으로 존재하는 염색체 수 조합인지 아니면 북의 목의 중에 한쪽 라인에 해당하는 정보만 있는 조합인 건지, 그죠? EN하고 N, 크게는 그 두 종류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핵상과 핵형 종류 타입을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168, 169쪽을 보시면 168쪽은 체세포 분열하는 과정이었었잖아요. 체세포 분열.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크게 세포 분열은 생세포 분열하고 체세포 분열, 세포 분열의 종류 두 가지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모든 세포는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항상 간기라고 하는 거의 소요되는 시간을 겪더라. 간기의 대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로부터 물질 대사하는 시기 지 원기더라.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보면 여기를 다 블랭크로 해놓고 여기 간격 정도를 힌트로 하여 여기를 찾아내도록 하는 경우는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기니 T 해놓고 여기가 지금 뭐 M기. 근데 이제 M기인데 기억이 이렇게 돌아갈지 저렇게 돌아갈지 상대적으로 시간의 간격으로 하여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항상 작은 시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늘 전체적인 세포 주기 중에서 가장 짧은 시기 분열기야. 분열을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으면 요이동하는 순간 금방 분열하는 거고 준비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고, G1, S, G2.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번칙으로 한번 더 생각해보자. 어떤 거? 나날이라고 하는 게 있어. 나날은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2학기 과정에서 배웠을 건데,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이야.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 나날과 암세포를 구분지어서 좀 생각해둘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게 나날인데요. 나날의 특징은 원래 엄마하고 아빠한테 물려받았던 하나의 난자와 또 여러 개의 정자 중에 딱 하나의 정자가 수정이 돼서 들어오는 수정란이 있으면, 얘가 핵이야. 2N자 핵상을 가지고 있는 얘가 있어. 오케이, 얘가 있으면 얘가 복제하고 그 다음으로 분열해서 딸세포가 2N짜리 핵상을 가지고 있는 딸세포가 두 개가 생겨지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복제하고 분열해서 딸세포가 전체적인 크기는 똑같은 채로 4개가 생기는 겁니다. 다 체세포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 딸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분열이 세포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 특정 세포들은 어떤 조직으로 또 다른 조직으로 각각 분화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일어나야 돼. 세포 분열이 일반적인 하나의 성체의 하나의 세포가 간기 거치고 분열하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빨리 일어나야 돼. 빨리. 네, 그래서 나날의 특징은 수정란 초기 체세포 분열 나날 때의 특징은 다른 이게 일반적인 체세포의 세포 분열의 흐름이라면, 일반적인 체세포의 세포 주기라면 차이가 뭐가 있냐면, 복제하고 나눠지고 뭐가 없냐, 이 만들어졌던 딸세포 자체가 얘가 성장해서 점점점 점진적으로 얘와 똑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얘만큼이 될 G 원기가 되게 짧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복제했는데 그 다음으로 조금 성장할까 하지만 금방 얘가 또 그대로 유전적으로 복제한 다음에 S기를 거친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또 분열을 또 하는 거거든. 체세포 분열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도 두 배로 준비시켜서 돼요? 그래서 복제한 다음에 또 조금 성장할까 말까 했는데 또 금방 복제하고 난 다음에 S기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내신 비교 문제에서 많이 나온 형태가, 이게 세포 주기가 일반적인 체세포의 세포 주기라면 그럼 나날은 세포 주기가 어떤 모습이겠어요? 좀 극단적으로 그림 그려볼게요. G1기, S기, G2기, N기. 이해되신가요? 오케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분열했어. 오케이? 분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딸세포 자체가, 얘 자체가 생장할 시간이 거의 없고 바로 또 유전적으로 카피한 다음에 또 분열.
카피한 다음에 또 분열, 카피한 다음에 또 분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굉장히 빠르게. 이게 나날이 일어나는 나날의 세포 주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책에 아마 이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 칸에 한번 적어줘 보세요. 168쪽 아래 또는 169쪽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나날이 일어날 때의 세포 주기. 나날이 일어날 때 세포 주기.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 자, 오케이. 나날이 일어날 때 세포 주기에 대한 설명까지를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정도의 세포 주기와 관련된 그림으로 중학교 3학년에는 분석된 적이 없겠지만 이 정도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과정을 배우면서 이제 인지하시거나 풀게끔 하는 경우 문제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체세포 분열이 뭐 나날이든 체세포 분열이든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무엇의 수인데요. 그죠? 뭐의 변화라는 건데 이 변화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표현해 줄 거예요. 시간이 계속 나날이 계속 되더라도 거의 변동이 없는 값 하나랑 이게 A, 시간이 나날이 계속 지속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B, 그죠? 그럼 시간이 지속될수록 굉장히 높았던 값에서 그 값이 줄어드는 값 C, 이 세 개가 각각 뭘 의미하느냐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혹시 내신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혹시 안 배웠겠지 하고서 내신은 학교 선생님, 고등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잡고 갑시다. 어떤 거? A. 나날이 계속됐었을 때 나날의 초기든 중기든 후기든 뭐 2세포기든 4세포기든 8세포기든 변동이 없는 값, 변동이 없는 개념. 뭐가 변동이 없을까요? 세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죠. 왜? 2n에서 2n으로 계속 체세포 분열하는 거니까. 그지? 세포 하나가 가진, 즉 이 세포 하나를 우리가 2세포기라고도 하지만 세포를 난할이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만들어진 딸세포 하나를 다 뭐로 하냐? 할구라고 해요. 할구. 이 할구기라고 얘기해도 같은 표현이야. 할망구도 아니고, 그죠? 이 할구기. 왜? 날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시기니까. 그래서 이 할구기, 이 세포기 같은 표현인데요. 그때 할구당, 즉 할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죠. 왜? 체세포 분해니까. 할구당 염색체 수.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할구당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총량도 변함이 없을 거고요. 맞죠? 할구당 유전물질의 총량. 왜? 체세포 분해니까. 유전물질의 총량.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거니까. 왜 총량? 됐죠? 오케이. 그 다음 B랑 C. 자,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값은 뭘까요? 나날이 계속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처음에는 많았는데, 그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무엇을 할구로 잡을 것인가로 생각하면 돼. 처음에는 이 전체 수정란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1할구기였어. 근데 체세포 분열에서 이 전체가 붙어 있는데 너 하나 해서 2할구기로 보고 있는 거고 4할구기로 보고 있는 거니까 할구로 따지면 얘 때는 할구가 이 전체가 하나였는데 여기는 2개 할구로 쪼개진 거고 여기도 쪼개져서 4개, 8개로 쪼개진 거니까 할구 하나당으로 따졌을 때의 세포질량은 갈수록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할구당 세포질량 줄어드는 거. 할구당 세포질량은 줄어드는 거죠. 그럼 반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 할구의 수, 그죠? 할구의 수. 2할구기, 4할구기, 8할구기, 그죠? 오케이? 이렇게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전제가 있어. 수정란 전체가 가지는 세포 질량의 크기는 변동이 없는 채로 처음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채로 쪼개지는 것 뿐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체세포 분열하는 과정에 조금 특이적인 체세포 분열인 나날과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을 비교하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을 잡아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영재고를 준비하는 경우에서도 많이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좋아요. 자, 내신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세포의 분열과 분화의 개념도 좀 잡아주면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건 아니잖아. 어차피 이걸로 수능을 볼 수도 있을 거고, 수능하고 비슷한 키워드들을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문맥에서, 그죠? 전체적인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에 전체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뜻이 내가 생각한 것과 그걸 출제한 출제자 의도를 내가 그걸 간파하지 못해서 틀린 경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속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용어들 차이를 주는 걸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 세세포에서 분열하고 분화는 어찌 보면 반대 개념이야. 오케이? 세포가 어떤 세포가 분화된 세포다라고 제시를 해서 설명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세포는 스스로 본인이 본인 거의 세포에서 분열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자면 적혈구로 분화가 된 세포예요. 적혈구와 백혈구와 정자는 이미 분화가 끝난 세포입니다. 그 얘기는 적혈구에서부터 내가 너무 덩치가 커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 유전 정보 카피한 다음에 분열해야지, 체세포 분열해야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적혈구에서부터 적혈구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백혈구에서 백혈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걔네들은 조혈 모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 골수 안에 조혈 모세포. 골수 속에 조혈 모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 혈액의 세포들을 계속 체세포 분열해서 만들어주는 세포야. 당연히 핵상은 2N짜리 체세포일 거고. 그래서 혈구 세포들을 계속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기본값, 디폴트값, 체세포 분열하는 그 세포들이 있고, 걔네들로부터 백혈구 아세포 또는 적혈구 아세포, 혈소판 아세포가 체세포 분열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적혈구 아세포는 넌 적혈구로 분화가 돼. 더 이상 분열이 G0기로 멈춰있게끔 하는 거야. G1에서 S기로 못 넘어가는 거지. 너는 이제 적혈구 아세포니까 G1에서 S기로 안 넘어가고 너가 원래 있는 그 유전 정보로부터 적혈구의 기능을 해. 너가 원래 있는 정보로부터 백혈구의 기능을 해. 너 기능 식균적인 다 끝나면 그러면 너 너덜너덜해져서 죽어. 다시 재조립되어서 재사용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백혈구에서 백혈구가 안 만들어지고 적혈구에서 적혈구가 안 만들어지며 정자에서 정자가 안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제 얘기가 그냥 왜 고리타분한 얘기를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깊이 있게 하는 거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을 만날 때 꼭 그 개념이 나와요. 꼭 틀려요, 친구들이. 근데 내 얘기를 기억을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만날 때 정자가 스스로 분열하든가 적혈구가 스스로 분열하든가 안 했겠지? 이렇게. 그죠? 절대 조혈 모세포에서부터 혈액세포들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혈액세포는 분화된 세포입니다. 분열하지 않는 세포.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체세포 분열 혈세포를 만들어준다. 얘가 만들어내는 세포 주기를 반복하는 기능이 있는 거지, 거기서 혈액세포는 G0기에 멈춰있다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근육세포도 신경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의 개념을 꼭 잡아주셔도 좋겠어요. 세포 주기, 체세포 분열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여러분 책의 168쪽에 그래서 분하라고 해서 왼쪽 168쪽 왼쪽 EBS 개념 완성 생명과학원의 왼쪽 편 168쪽 왼쪽 편에 더 알게에서 세포가 분열하여서 주변 환경에 맞게 독특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세포로 발달하는 것. 즉 초기 배아 세포들이 분화해서 다양한 세포들이 돼서, 예를 들어서 신경세포는 더 이상 뉴런에서부터 또 뉴런이 안 만들어져요. 분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 대세포나 근육세포도 마찬가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초기 배아 세포를 찾아내서 그 초기 배아 세포를 만약 이제 이식을 해줬다. 그러면 뭔가 세포나 조직이 망가졌을 때, 기능이 망가졌을 때 그 분화가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형태로든 분열이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얘네들을 이식을 해서 내 거의 세포를, 내 거의 조직을 만들어내면 그럼 괜찮지 않을까라고 줄기, 배아 줄기 세포, 태아 줄기 세포 막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여전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 과정이 어떻게 완벽하게 세포가 조직으로 분화되고 기관으로 분화되는 기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에서는 연구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169쪽의 아래는 체세포 분열의 의의까지 설명을 해드렸으며, 지난번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제가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181, 182, 183쪽 한번 봐봐요. 그래도 감수 분열을 한번 안 잡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자, 지난 시간에 빠졌던 체세포 분열에서 중요 개념 한번 잡아드렸고요. 이따가 문제도 같이 풀어오신 거 확인하면서 질문도 받고 할게요. 자, 그다음 생식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의 의의는 세대를 거듭하여도 한 종이 갖는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죠? 내 체세포로부터 유전 정보도 반으로 줄어들고, 그죠? 내 체세포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어든 최종적으로 2n짜리 핵상을 갖고 있는 체세포에서부터, 그죠? n의 핵상을 가지고 있는 핵상은 핵상이 n이라는 건 염색체 수가 줄었다는 거야. 이런 생세포를 만들어내는 분열이 생세포 분열인 거죠. 특징상 이 생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감한다, 염색체 수를 감한다,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혹시 3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하거나 어렴풋한다는 전제로 가정을 해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의 정소나 난소에 이 체세포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생식 기간에는 항상 생식세포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특히 남자는 나이가 들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전까지 능력만 좋으면 80세가 돼도 정자를 계속 생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건강한 정자를. 근데 이제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마시는 남자들은 그 건강한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겠지. 간 기능들도 마찬가지 관련이 있을 거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런 확률은 낮아질 건데 임의의 확률로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지. 60세가 뭐 늦게 재혼해가지고 뭐 늦둥이를 낳다거나 그런 거 들어봤잖아. 그런 것처럼 남성 같은 경우에 정소에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함량이 감소되지 않은 한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원, 생식기간에 들어있는 정원세포 2n짜리 에서부터 제1감수 분열, 제2감수 분열 해가지고 정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뿅뿅 뿅뿅 최종적으로. 오케이? 그리고 얘가 변신해. 변태 모양이 변해서 정자로 기능을 해. 되죠? 근데 여성은 엄마 뱃속에서 여자아이가 자리 잡아 있을 때 그 여자의 생식기관이 발생해 가는 그 과정에 이미 몇 개의 나논세포가 여성의 난소에서 나논세포가 기능을 할 것인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마다 폐경이 좀 빨리 오는 여성도 있고 그렇지 않고 60이나 65세까지도 생리를 계속 반복하다가 끊어지는 경우들도 미미하지만 있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성 사람마다 약간 유전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 이 남소 안에 있는 나논세포도 마찬가지 2n짜리 핵상에서부터 얘가 이제 제1감수 분열, 제2감수 분열 해가지고 제1감수 분열하면 2개, 제2감수 분열하면 총 4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자와 남자가 다른 게 있어. 이 그림의 차이 잘 기억해둬야 돼. 남자는 한 번의 정원세포가 감수 1분열, 항상 감수 분열은 연속 2회의 분열을 합니다. 한 번의 간기를 거치고 연속 2회 분열 하거든요. 한 번의 간기를 거치고 연속 2회. 그러니까 한 번 분열하면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죠. 또 한 번 분열하면 4개가 만들어지잖아요. 두 그림의 차이를 인지하게끔 하게 설명하는 건데 나중에 수능 문제를 풀 때 뭐라고 특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두 그림이 약간 차이가 나게끔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되기도 해. 왜냐면 실질적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은 다수야. 수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되게 높여서 많이 임신시키는 게 이 수컷의 본능이야. 종을 퍼뜨리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막 짝짓기를 많이 자주 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이런 것보다 아예 그냥 DNA 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많이 최대한 퍼뜨려서 이 생식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타고 태어난 게 수컷들이야.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여 자체에서도 생세포 분열을 하는 것 자체에서도 하나의 정원세포에서 최대 4개의 정자가 다 기능을 해. 그리고 얘가 하나의 정원세포만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다수의 나논. 자, 피곤한가 봐요. 계속 남자인데 나논세포라고 했어요. 남자 거는 정원세포예요. 정자라고 하는 멘트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남성의 정소에서 다수의 정원세포가 동시다발적으로 정자 다수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해요. 그래서 한번 사정이 될 때 정액과 함께 굉장히 많은 양의 정자가 사출돼서 나가잖아요. 3억에서 또 5억 개 정도. 그쵸? 그 정도가 거의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여성은 안 그래요. 포유류 여성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포유류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사람의 경우는 쌍배란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일련 쌍둥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근데 보통 고양이나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한 배에서 여러 마리가 나긴 하죠. 진돗개가 한 7마리도 나니까 하나에 한 번 임신한 배에서.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7명의 쌍둥이가 일련 쌍둥이가 같이 태어나진 않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한쪽의 난소의 난소 기능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능을 하면 그게 배란이 돼서 정자를 기다리다가 못 만나면 생리가 일어나고, 생리가 일어나는 첫날 다른 난소에서 성숙을 하고 있던 난자가 생리가 끝나서 한 2주일째쯤 다시 난자가 한 개 정도는 배란돼.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여성마다 달라.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여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었다가, 그죠? 아니면 여러 개가 2개가 동시에 나오기도 한다. 오케이? 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난원세포가 제1감수 분열에서 제2감수 분열을 하면 다수의, 왜냐면 어찌됐든 엄마 뱃속에서 이 자궁을 거쳐 아이가 잘 자라나면서 이제 태반과 탯줄을 만들고서 태어나야 되는 게 기본 원리잖아요. 남자는 다수의 자신의 정보를 넣어주면 끝이지만 어느 정도 태반을 형성할 때까지 여성의 자궁에 착상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 세포로부터 양분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 혈관계를 만들어내기까지, 이게 태반이니까 그 태반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양분을 갖고 있어야 굶어 죽지 않을 거잖아. 수정된 이후에 이 양분들이, 수정은 항상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 나팔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수란관 상부를 나팔관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엄마에게 있는 관이니까 수란관이에요. 그리고 난소는 여기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약간 감싸서 있긴 한데 약간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여기 쌓여있던 난자가 여기로 뿅 나와서 이렇게 나와 배란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수정된 다음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착상되는 거야. 오케이? 난소 안에 있었던 여포에 쌓여있던 성숙된 난자가 뿅 배란된 다음에 여기서 정자들이 그 전에 이미 와 있었거나 여기까지 와가지고 대시를 하다가 수정됐던 얘가 여기 2세포기 4세포기를 막 거쳐서 와가지고 여기서 수정되잖아. 그러면 거기까지도 일주일이 걸려. 근데 양분을 안 갖고 있으면 굶어 죽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게 양분을 몰아주는 거야. 수정란에, 그러니까 난자가 세포질 자체가 불균등하게 분열하는 거고, 여기는 균등하게 분열하는 거고. 그래서 2개가 얘는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정보 데이터를 주지 않고서 2명의 서로 다른 개체가 감수 분열하는 생세포 분열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판단해낼 수 있어야 돼. 너는 성염색체 XY를 가지고 있는 남자 거겠구나. 너는 성염색체 XX를 가지는 여자 거겠구나. 이렇게 되게요. 그래서 세포질의 불균등한 분열이 일어나는 곳이 여자. 여자는 남자는 균등하게 분열돼서 다수의 정자를 만드는 게 포인트. 자, 이거 보시면 이거를 이제 성과 관련져서 인지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설명해 드려봤고요. 그래서 자, 생세포 분열의 과정 이해는 4자리로 설명할게요. 간기를 한 번 거치고 난 다음에 연속 2번의 분열이니까 2개가 이렇게 전에 한번 얘기를 했겠지만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이 제1감수 분열, 상동염색체가 분리.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면 얘는 핵상이 N이야 2인이야. 얘가 2인이었는데 그죠? 얘는 핵상이 2인이야 N이야. 성줄 상동이 분리됐어. 이렇게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았던 얘 지금 지원기야. 지원기 계속 생각을 확장하면서 해줘야 돼. 지원기 때는 핵막이 뚜렷하고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고 그죠?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아서 염색 사이못으로 4개였었어. 염색 채수가 항상 오른쪽에 이렇게 쓰는 게 너가 염색 채수입니다. 한 개체가 가지는 여기다 핵상 쓰고 옆에다 쓰는 게 염색 채수를 쓰는 거야. DNA 상대를 쓰는 게 아니라 염색 채수.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간기 거쳐 목재가 되겠지. 간기 S기 거치면 원본 카피 그죠? 그리고 해막가인 사라지고 그죠? 전반적으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세세포 분열의 시기와 거의 비슷해요. 다만 감수 분열 때는 메인의 특징이 뭐야? 핵막가인이 사라지고 너도 염색체 이 2개가 상동이고 이 2개가 상동이죠. 그래서 상동염색체끼리 뭐한? 접합한 그죠? 상동염색체끼리 접합한 입감색체가 나타나다가 제1분열이 완료되면 얘네들이 각각의 딸세포에 하나씩 콩콩 들어가는 거죠. 맞죠? 이걸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 이걸 이용한 DNA 상대랑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게 요렇게 어제 비가 왔다고 겁나 습해요. 그쵸? 이렇게 되고 요거가 이가음 색채, 요거가 이가음 색채고 상동끼리 같이 있으니까 너도 EN, 그죠? 그리고 얘가 방추사, 중심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방추가 나와서 밧줄처럼 결합해가지고 제1분열이 끝나면 각자의 딸액으로 너 들어가고 너 들어가죠. 그죠? 1번에 2개 중에 하나만, 2번에 2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죠. 자, 중요한 건 아마 전에 얘기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서술형 문제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감수분열을 하면, 그지? 감수분열을 할 때 이 왜 유성생식한 개체들, 즉 무성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이 새끼를 낳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감수분열을 해서 자손을 증식시키는 유성생식하는 개체들이 왜 하필이면 그런 유성생식의 어떤 방법을 획득했는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면서 2번이나 나눠져야 되니까 복잡할 건데 그런 과정을 왜 고수를 하고 있는가? 나름 과학자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거야. 이렇기 때문에 되게 똑같은 엄마와 아빠로도 태어났지만 그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내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 아니면 뭐 세 번째 막내 아들들이 혈액형도 다 다르고, 그죠? 성격에 대해서도 다르고, 피부색 톤도 다르고, 그죠? 키는 약간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을지언정 약간의 차이를 많이 보이네. 엄마 아빠는 똑같은데, 그죠? 이렇게 다양성이 증가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봤을 때 서술형으로 감수분열, 이 제1 감수분열 과정을 들어요. 왜요? 만약에 여기에 놓여져 있던 정보, 우리가 유전자형으로 표현합시다. 왜냐면 이 DNA 상대랑 어떤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오버랩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나오니까요.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꼭 나오니까 유전자형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줘 볼게요. 3월 2학기 과정에서 배우다 보면 맨델의 완두콩 기억나죠? 맨델의 완두콩 유전에서 둥글기를 결정해준 유전자, 주름지기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야. 오케이? 둥근 거를 결정하는 게 우성이고 대문자, 주름진 걸 결정하는 게 열성이니까 소문자. 이렇게 한 형질에 대해서 비교 관계에 있는 유전자는 서로 다르게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개체는 R로 받고 있을 수 있죠. 엄마 아빠로부터 똑같은 유전자. 어떤 개체도 엄마 아빠로부터 똑같은 주름진 걸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개체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받을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얘를 엄마하고 아빠부터 이렇게 서로 다른 정보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요 형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완두색의 색깔에 대한 것도 같이 놓여있다라고 하자. 오케이? 색깔에 대한 것도 같이 놓여있다라고 하자. 황색과 녹색은 서로 비교 관계 있는 거. 그럼 얘네들이 카피가 돼서 이렇게 여기 대문자, 여기 소문자, 대문자 Y, 여기 소문자 Y, 이렇게 놓여있잖아. 맞죠? 놓여있잖아. 그래서 이들이 상동염색체가 접합된 이가염색체를 형성하고, 그죠? 그리고 나뉘어질 때, 제1감수분열 할 때 얌전히 어떤 하나의 판에서는 얌전히 대문자리 이렇게 가고, 그죠? 여기에다가는 대문자 YY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가서 결론적으로 염색분체 분리까지 다 완료된 제2분열이 완료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오케이? 그럴 수도 있고요. 이 판에서 여기 대문자, 소문자, 여기는 대문자 Y, 여기는 소문자 Y 이렇게 있을 때 돼요? 검은 것들끼리 가고 파란 것들끼리 가서 RR, 소문자 YY. 이 두 개는 상동은 아니죠. 이 두 개는 상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상이 N입니다.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2감수분열 때 뭐가 염색 분체가 분리된댔잖아. 염색 분체의 분리, DNA 상대량이 감소되도록.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너 하나 이렇게 깍깍 나눠지면 여기서도 뭐 봐. 똑같이 너도 대문자, 너는 소문자, 대문자 Y. 그죠? 얘 두 개 똑같잖아요? 염색 분체 분리니까. 여기는 소문자, 여기는 소문자 Y.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4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죠? 이건 한 판에서 한 번 완성을 했었을 때이고, 근데 서로 다른 정보를 각각 가지고 있을 때, 서로 다른 정보를, 하나는 둥근 거, 하나는 주름진 거, 하나는 황색인 거, 하나는 녹색인 거, 다른 정보를 각각 가지고 있을 때, 이 판이 아닌 또 다른 판에서 엄마 쪽에서 생세포를 만들 때 똑같이
얘가 복제돼서 여기까지 가는 건 똑같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얘가 크로스로 얘는 이쪽으로 가는데 저 파란 호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딸핵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분리라고 해요. 상동이 이렇게 분리가 될 수도 있고 2번도 이렇게 얌전히. 그러니까 모든 이가염색체 덩어리가 이제 홍해 갈라지듯이 촉촉 한 판에서. 근데 2번은 두 번째 판에서 2번이 이쪽 거가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또는 3번이 어떤 다른 판에서는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또는 어떤 다른 판은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제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각 이가 염색체마다 이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갈 것인가 이 두 개에 들어있는 정보가 서로 대문자 소문자로 서로 다르다면 늘 이렇게 찢어질 가능성과 이렇게 찢어질 가능성 두 개의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거야. 돼요? 여기도 서로 똑같은 정보가 아니라 다른 정보를 서로 잡종으로 갖고 있다면 늘 두 개의 경우수를 갖고 있는 거야. 찢어질 수 있는 다양성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런 종류 너와 너가 똑같아요. 오케이? 똑같은 이런 두 개만 만들어질 게 아니라 다음 판에서는 제가 이렇게 대문자 R, 대문자 Y가 아니라 소문자 Y들이 이쪽에 배치가 돼서 그지? 여긴 대문자 RR이고 반대로 얘의 상동염색체니까 소문자 RR 소문자 Y 대문자 Y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만들어진 그 다음 상동염색체가 분리된 모습에서는 너가 Y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죠? 너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소문자 RR 그 다음에 너가 소문자 YY 그죠? 얘가 이렇게 너는 대문자 RR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그 다음 과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제2분열까지 완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R짜리 네? 얘 염색 분체들이 분리돼서 대문자 Y가 아닌 소문자 Y 그죠? 대문자 Y가 아닌 소문자 Y가 들어가고 여기는 대문자 R의 염색 분체가 들어가는 두 종류 얘랑 다르죠? 얘는 대문자인데 대문자 소문자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이 증가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이다? 생세포 분열이다. 그래서 뭐 하는 게 정보를 다양하게 믹스해서 주고자 하는 그 다음 세대에게 정보를 다양하게 믹스해 주고자 하는 고등개체들은 이렇게 유성생식이란 방법 상동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그 경향에 의한 생세포를 만들어내는 그 조합으로 점점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다양성을 증가시켜서 이제 환경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해 갔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생물학자,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정도를 어디에 나와 있는 설명으로 써져 있냐면 184쪽 봐봐. 서술형으로 나올 때 184쪽에 생세포 형성과 수정을 통한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 획득이라고 써져 있죠. 되게 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아랫줄에서부터 세 번째 줄 거기 보면 각 상동염색체 쌍에 무작위적 분리가 일어나면 가능한 조합의 수가 2의 n승계가 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총 46개 염색체 수죠? 그러면 23쌍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1번부터 23번째까지 XY 염색체를 갖고 있는 성염색까지 따지면. 그러니 이 덩어리가 총 23덩어리거든. 이 이가 염색체 조합이 23덩어리야. 그러니까 그 23덩어리에 이 1번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2번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3번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서 나라고 하는 내 체세포로부터 내 나논세포로부터 내 난자 하나를 만들어낼 때도 나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이 이가 염색체 덩어리가 23개 있기 때문에 2에 너도 두 가지 가능성 1번도 두 가지 2번 염색체도 두 가지 3번 염색체도 두 가지 4번 염색체도 두 가지 각각 두 가지의 경우수들을 조합하면 그 많은 다양성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그 난자가 정자랑 만나려고 하는 거야. 엄청난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의 n승계 이 n개가 2의 n승계의 서로 다른 생세포 조합인 거라고요. 2의 n승계 사람이라면 23쌍이니까 2의 23승계가 전혀 다른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2의 23승계마다 다 다른 조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합의 수가 2의 n승계가 되는 거고 사람은 23쌍이니까 무작위로 분리가 된 2의 23승까지의 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게
상대평도 똑같이 이 23승계의 다양한 조합 중에 하나잖아. 그지? 그럼 그 다양한 정자들이 서로 각각 다 다른 다양한 조합 중에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 내가 만든 체세포의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23승계의 서로 다른 정보 중에 하나인 난자와 그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거니까 이에 46개의 다른 정보의 조합 중에 하나인 거야. 똑같을 수가 없다. 그렇죠? 70쪽이나 된대. 여기 계산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70쪽이나 다른 가능한 유전자 조합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어메이징하죠? 그거를 간단하게 쓰라고 한 형태들로 서술형이 잘 나와요. 감수 분열이 내신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에. 오케이? 어떻게 해서 유성성 생식은 이렇게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가? 그거에 대한 측면을 두 가지 쓰시오. 아니면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라고요. 더 진한 글씨로 나와 있는 타이틀이야.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분리. 체세포로부터, 사람의 체세포로부터 생세포를 만들 때 이 23승계나 다른 조합이 가능하더라. 상대방도 이 23승계, 나라는 사람도 이 23승계의 다양한 조합.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분리가 첫 번째 타이틀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생세포가 무작위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다양성을 증가시키더라. 두 가지를 진한 글씨로 써져 있는 그 두 가지를 이해하셔서 쓰시면 내신 서술형은 어느 정도 잡고 가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막 블라블라 혼자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쉬셨다가 쉬신 동안 공부 컨디션이 괜찮으시면 오른쪽을 185쪽을 풀어주시고요.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185쪽만 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실전 여기 책에 있는 문제를 같이 몇 개 찍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10분 셀게요. 제가 시간을 짜먹었네요. 쉬는 시간에.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10분만 쉬었다 이어서 하죠. 자, 185쪽 한번 봐보죠. 생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신의 유전자 절반을 가진 생세포를 만들고 암수 생세포가 수정해서 자손을 만드는 생식 방법이 유성생식이야. 크게 생식 방법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두 가지가 있어. 무성생식하는 거에는 아주 간단한 단세포 생물들이 무성생식, 체세포 분열한 것 자체. 한 개가 온전한 자신의 개체를 유지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는 다세포 생물만 있는 게 아니야. 단세포 생물도 있잖아. 이 단세포 생물이 사실 정보를 카피를 하고 어느 순간 두 개로 나뉘어지면 나를 닮은 새끼네, 내 자손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체세포 분열로 번식하는 분열법 하는 개체도 있고요. 분열법, 이런 아이들이 분열법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열법. 그리고 출합법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일단 문제 풀 때 나오는 개념이라서 설명해 드려보면 출합법. 단세포 개체는 아니에요. 조금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세포수를 갖고 있을 겁니다. 적은 세포수. 근데 조금 약간 완전히 기관으로 분화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여러 세포들이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6개 촉수를 가지고 있는 히드라. 강장동물입니다. 히드라. 강장동물. 이제 저는 게임을 안 해서, PC 게임을 안 해서 잘은 모르는데 이런 캐릭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임 캐릭터가 있대요. 자, 그래서 그 캐릭터가 아니에요. 히드라라고 하는, 근데 왠지 그 캐릭터의 이름이 얘로부터 유래돼서 거기에 붙여진 것 같아, 느낌상. 물속에 살고 있는 담수 촉수동물인데 그 아이는 얘가 일종의 어떤 형태냐면 얘와 조금 미니미 사이즈의 아이를 만들고 오케이? 얘가 점점 자라나는 거야. 흑염우도 마찬가지. 얘와 비슷한 형태의 단세포 진핵생물인데 단세포 진핵생물 조그만한 혹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뭐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올레 크기처럼 뚝 떨어져서 나아가는 형태의 방법. 얘가 출합법이에요. 이런 형태들은 무성생식이야. 오케이? 혹시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주로 분열법 하는 개체들은 대장균이나 세균류들, 포도상 규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기도 하니까 알려드려봤어요. 자, 그 다음 2번 무성생식하는 대표적인 히드라의 출합법이 그리고 대장균의 분열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합법과 분열법. 히드라는 출합법, 대장균은 분열법. 자, 감수 1분열 전기에 상동염색체가 접합해서 나온 염색체가 이가염색체. 그죠? 까먹으시면 절대 안 되겠죠? 감수 1분열 동안에 자 무엇의 분리가 일어나고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죠?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이 뭐 되어서 절반으로 줄어서, 그죠? 핵상이 2n에서 n으로 변한다. 네, 절반이 되고 핵상은 2n에서 n으로 줄어든다. 감수 1분열 말기에는 무엇?
자, 몇 개의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분열 동안에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서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이 절반이 되고 핵상은 N에서 N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뭐를 DNA 상대량을 가지고서 얘기하면 세포당 DNA 상대량, 세포당 DNA 상대량과 핵상은 서로 another 개념이야. 별개의 개념이야. 핵상은 핵상이고 DNA 상대량은 DNA 상대량이야. DNA 상대량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총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S기를 거치면서 늘어났을 거야. 4로 간기 S기를 거치면서. 그럼 얘가 간기 S기 동안 때까지만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너가 S기면, 그지? 맞죠? 너는 G1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쿵 떨어져요. 그죠? 줄어든 거죠. 여기서 당연히 뭐가 나올 거고, 이가염색체가 나올 거고, 그죠? 이가염색체가. 이렇게 이가염색체가 나올 거고, 그리고 각각의 세포 안에 뿅뿅 너 하나 들어가죠. 그쵸? 오케이? 그럼 너는 핵상으로 따지면 EN인 거야, N인 거야? 너. N이죠. 핵상으로 따지면 EN이었던 얘가 반으로 줄었어요. EN에서 N으로.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감수 분열에서 EN에서 N으로 줄었기 때문에 얘 핵상 줄어가는 것과 DNA 상대량이 서로 같은 개념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 분열에서는 얘의 염색 분체가 그대로 뿅뿅뿅뿅 많아져서 총 4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너 하나만 있는 형태로. 그쵸? 그쵸? 오케이? 근데 너가 이 세포 안에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왔던 게 한 세포 안에 세트로 갇히는 게 아니라 부계와 얘와 비슷한 상동으로 염색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얘와 유사한 상동으로 염색체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도 N이고 너도 N이거든. 그래서 염색체수, 핵상은 변함이 없어. 다만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 총량만 각 찢어져서 원래의 목적은 처음에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딸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함인 거야. 그래서 한 번 복제했으니까 한 번 나누면 원본과 똑같은 거고 또 한 번 나눠져야 원본의 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DNA 상대량을 갖는 딸세포를 만들어내겠지. 1로. 그거 4개로. 맞죠? 그래서 연속 2번의 분열을 하는 게 감수 분열의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쿵 떨어지고 쿵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2번째 분열에서도 핵상이 줄어든다라고 하시면 망해요. 얘는 핵상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수 제1분열은 2형 분열이라고 해요. 감수 제1분열은 형태가 달라졌어. 염색체 수의 형태가 달라졌어. 그래서 1분열은 감수 제1분열은 다를 이자에 써서 2형 분열. EN에서 N으로 줄어드는. 근데 감수 제2분열은 N자리에 염색 분체가 2개 붙어있는 염색체의 모습에서 N자리에서 NN으로 그대로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고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 총량만 반으로 뿡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수 2분열은 감수 제2분열. 공간이 좁으니까 감수 제2분열은 같을 동자에서 동형분열. 찾지요. 동형분열. 뭐에서 뭐로? N에서 N으로. 가끔 내가 이쪽 강의실에서 설명을 할 때 영상을 어저께 이제 작업하면서 보니까 거의 여기 약간 뭐라지 오디오만 들더라고. 확대해서 볼 때. 맨날 사이드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N에서 N으로. 그래서 N에서 N으로. 동형분열이 감수 제2분열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도 많이 나와요. 생물은 얼마나 많은 필요한 그 용어를 그 적들 쓸 수 있게, 또는 이 용어 하나만 딱 쓰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놈은 이렇게 표현해, 어떤 놈은 이런 키워드로 표현해 하다 보니까 그 키워드들이 동일한 의미, 이럴 때 이렇게 같은 의미를 쓰는 거구나, 그걸 수집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 풀 때 좀 수월하게 풀려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2분열 말기에 핵막간이 다시 나타나면서 염색체는 뭐로 염색사로 다시 풀립니다. 아래에 있는 OX 문제 갈게요. 무성과 유성생식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건 O, 옳지 않은 건 XXM. 무성생식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손을 번식하는 과정이다. 네, 세포수를 늘리는 거 맞습니다. 유성생식은 자손이 유전적으로 다양해져서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더라. 이게 맞더라. 그죠? 엄청나게 많은 조합의 가능성이 있었죠. 그럼 물어볼까요? 이 애는 8개인 아이. 이 애는 10개라고 할까? 총 염색체 수가 10개인 아이에
생세포를 만들 때 다양한 유전 정보에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의 수는 몇 개야? 이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거 갑자기 자 2에는 10 이건 염색체 수예요. 그죠? 총 염색체 수가 10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N은 몇 개예요? N은 5개죠? 그죠? 즉 5쌍이 있는 거죠. 5쌍. 그죠? 그러면 몇 개의 서로 다른 정보의 조합이 가능하다? 그치? 2의 5제곱. 오케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얼마냐? 30이었냐? 2의 5제곱만큼이 경수가 가능하다. 서로 달라요. 이렇게. 오케이? 서로 다른 조합입니다. 2의 5제곱만큼 다른 조합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것도 인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했고요. 3번 무성생식은 생식과정이 복잡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X야. 히드라 대정우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X야. 그래서 OXX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체세포와 감수 분열의 차이 오는 거 OX 물어봤어요. 자 1번 O예요 X예요? O예요. 맞죠? 한 개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자를 갖는다. 네, 감수 분열 전기든 체세포 분열 전기든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자를 갖는 거 맞잖아요. 선생님 이가 염색체 갖는다. 아니 이가 염색체 설명은 이가 염색체 설명이고 여기서 그 이가 염색체 두 개,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낸 상동끼리 접합한 염색체 하나에 대해서 국어의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보면 되지. 맞지? 자, 한 개 염색체, 두 개 염색 분자. 자, 한 1분의 중기 이가 염색체 배열 맞다. 2분의 후기에, 2분의 후기에요. 1분의 1이 끝난 거예요. 그럼 2분의 후기에 방주사가 짧아지면서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난다. 맞나요? 2분의 후기에 방주사 짧아지면서 상동 염색체 분리가 2분열 때 일어나요? 1분열 때 이미 끝났고 이 염색체를 구성한 염색 분체 분리가 2분열 후기 때 일어나겠죠. 염색 분체 분리가. 그래서 너 X. 그죠? 오케이. 자, 국어적인 표현 잘 체크하셔야 되고 4번. 자, 이번에 4번. 감수 분열을 통해서 형성된 딸세포의 핵상은 체세포의 절반이 된다. 그렇다. 자, 그 다음 체세포 분열에서 핵상배를 얻었다. 맞다. 2N에서 2N이더라.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만나게 될 그래프가 3번 그래프. 기본이에요, 기본. 1분의 1 끝난 딸세포에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지 원기세포와 같아. 1분의 1 끝난 딸세포에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지 원기세포와 같다. 맞나요? 맞죠? 그죠? 1분의 1 끝났으면 복제했다가 뿅 뚝 떨어진 거니까 처음 원본인 DNA 상대량 이와 똑같잖아요? 1분의 1이 끝난 딸세포에서 핵 한 개당 염색체 수는 G2기 세포의 절반이다. 1분의 1이 끝나면 2에서 N으로 줄었으니까 절반인 거 맞죠? 맞죠? 자, 생세포 분열이 끝난 딸세포에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G2기 세포의 절반이다. 맞나요? 생세포 분열이 끝난 딸세포에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G2기 세포의 절반이다. G2기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절반인가요? 어디가 G2기야? 여기 아닌가? 어디를 기준으로 물어보는지에 따라 달라. 그림을 그리는 게 잘했군. 자, G1기, S기, G2기 있고 제1감수 분열 전기, 중기, 후기, 제1감수 분열 말기, 이자 제2감수 분열 시작. 맞죠? 그리고 제2감수 분열 중기, 후기, 말기 되면 끝난 거.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게 이거죠?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물어보는지 주어를 잘 찾아야 돼. 4분의 1이야? 틀렸어, 나 보다. 그쵸? 절반 아니라 4분의 1이야. 자, 그래서 자, 3번 X. 자, 4번 생세포 분열이 끝난 딸세포에서 핵 한 개당 염색체의 수는 염색체 수요. 지 원기세포의 절반이다. 지 원기는 2N. 그쵸? 생세포는 N. 절반 맞죠? 뭘 물어봤습니까? 주어가 뭐였어? 염색체 수. DNA 상대량이 아니라. DNA 상대량은 당연히 이거의 절반이야. DNA 상대량도. 그죠? 근데 염색체 수는 뭐 늘진 않잖아. 2N에서 4N으로 늘진 않잖아. 그치? 염색체 수 절반 맞습니다. 2N에서 N, N에서 N으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맞고요. 그래서 3번 전체적으로는 55XO예요. 55XO. 자, 그렇다면 생세포 분열의 문제가 좀 더 보다 어려워요. 좀 더 보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숙제를 어디 내줬었죠? 안 내줬었나? 내줬을걸? 안 내줬었나? 어디를 보자. 우리가 또 문제를 안 확인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내 맘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DNA 상대량 있는 거. 자, 190 왠지 쉬울 것 같아. 아니 192, 193 192쪽, 193쪽 지금 한번 풀어주세요. 192쪽, 193쪽 192부터 193쪽 지금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자, 수업 시간에 192, 193쪽을 일단 풀고 오늘 확인할 거고요. 숙제는 다음 주 7월 28일 일요일 날 오실 때 4시 반 타임 오실 때 아마 전에 채색법 분열 몇 개 쪽 문제를 숙제를 풀어라고 했는데 지금 다 이제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다 잡아드렸거든요. 채색법하고 생색법 분열. 그래서 숙제를 좀 낼게요. 숙제를 자 7월 28일 이 시간대 오실 때 페이지 172쪽부터 195쪽까지가 다 되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172부터 채색법 분열 처음에서부터 페이지 172부터 195쪽까지 생세법 분열까지를 한 번에 훑어서 이건 그냥 기본 내시 문제 입문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고요. 여기 책에 있는 정도의 수준은 이것보다 2점짜리의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전의 고2 때 문제들은 그것들을 해결하는 역량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사람 유전도, 그 다음 유전병까지도 확장돼서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기본을 탄탄히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꼭 숙제 해보세요. 7월 28일 일요일 4시 30분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풀어보려고 했던 여기 잠깐 빨리 확인해 볼게요. 192쪽에 있는 몇 번부터? 9번부터. 자, 지금 현재 EN, 이가 염색체의 모습 보이죠? 그러면 이 동물의 정자 염색체 구조면 여기서 한 번 분열하고 또 한 번 또 분열해서 총 4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답은 1번이죠? 1번입니다. 잘했어요. 자, 10번. 처음 한 번만 분열하는 거 기억은 채세포 분열. 2번 연속해서 분열하는 거 나는 감수 분열. 자,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기억하고 니은 채세포 분열, 세포 분열 통해 개체수, 그죠? 같은 채세포의 수가 늘어나니까 개체수 증가, 그다음 니은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되는 과정이 가보다 나를 통해 형성될 때 더 많다. 네, 맞다. 그리고 상동염색체가 분리될 때, 여기서 기호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상동염색체가 분리될 때는 요 그림에서 이가염색체가 분리된 첫 번째 이 과정의 그림에서 가 EN에서 N으로 될 때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되는 거야. 감수 1분열 때. 감수 1분열 때 유전적 다양성의 증가. 자, 그 다음에 11번에는 답 4번. 11번에 답 4번. 자, 그 다음에 12번에 1분열과 2분열에서 각각 쌍변한 EN에서 N. 자, 그 다음에 2분열은 N에서 N. 자, 그 다음에 13번에 A, B, C, D, E,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죠? 너가 A고, 너가 B고, S기, 그 다음 C고, T고, E고, 그죠? B가 이렇게 있으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핵상 항상 채세포에서 먼저 일어나니까 EN에서 EN이고, 너 EN이고, 그죠? 너 N이고, N이어죠. 그죠? DNA 상대량 위에 오버래핑해서 표현한 것 뿐이죠. 여기는 DNA 상대량이니까. DNA 상대량과 핵상은 별개의 개념인 거고, 늘었고, 그대로인 거에서 불출구 주니까 막 이 숫자로 보시면 안 돼. Y축은 DNA 상대량으로 좋지만 페이크를 친 거지. 여기다가 오버래핑해서 핵상에 대한 너가 알고 있는 감수 분열의 그 개념을 여기다 표현해라 이거니까. 그래서 자 1번 했고요. 2번 감수 분열을 잘하는 핵상의 변화가 자손의 핵상에 어떤 영향을 주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핵상이 점점 줄어서 그죠?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일정한 체세포의 조합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자, 그럼 핵상 2인이 8인 생세포에서 만들어낸 생세포의 종류는 몇 개? N은 4. 그지? N은 4니까 2의 4승계 16가지. 그죠? 2의 4승계 16가지. 자, 14번. 지금 보니까 오른쪽 나 그림은 이가 염색체 그림이 아니죠? 그죠? 염색체. 상동이 아니죠, 두 개가. 그러니까 제1분열이 끝난 제2분열 중기 그림이에요. 그거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제2분열 중기 그림이야. 따라서 옳은 거 4번이에요. 4번. 제2분열 중기 그림이야. 그래서 한 번 분열이 끝난 B 중간 C 시기 때쯤의 그림일 거야. C의 중간쯤. 그래서 자, 옳은 거 됐습니다. 답은 4번. 나는 C 시기 중에 일부입니다. 자, 지 원기 때 거의 정보가 대문자에 소문자에 대문자 D, 소문자 D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자, 상동 염색체가 아닌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상동 염색체가 아닌 서로 다른 완전히 상동이 아닌 거 안에 대립 유전자가 있어. 한형질을 결정하는 건 너가 부기한테 받은 거고 너가 모기한테 받은 거 각각 같은 위치에 있어요. 상동이. 그래서 기억 국어가 틀려. 그 다음 니은 맞아. 맞죠? 그 다음 디귿 모두 있을 확률.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각각 있잖아요. 연관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대문자 A와 대문자 D가 한 염색체 위에 운명처럼 같이 연관된 상태로 가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이게 아니거든. 오케이?
이거면 이렇게 같이 가면 무조건 대문자 A와 대문자 C는 무조건 같이 가서 하나의 생세포 안에 들어있는 확률을 물어봤을 때 둘 중에 하나 2분의 1이겠지만 이 형태로 연관된 게 아니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면 2분의 1일 거야. 여기서 오는 답처럼. 근데 여기 각각 독립되어서 각각 따로 있어. 그럼 너도 둘 중에 하나, 너도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의 생세포 안에 들어갈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야. 이거 확률 개념 보실 수 있어야 돼요. 16번 주르륵 풀어보게 되면 네, 4번이 답입니다. 개념 문제 물어본 거예요. OX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맞아요. 그 다음 17번 첫 번째 가 그림은 간기죠. 그리고 점점 G2기를 지나서 나처럼 자 같은 상동염색체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N입니다. N의 조합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될 감수 2분열 중기 그림이에요. 나 그림은 감수 2분열 중기 그림.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리가 되면 뭐 정자나 생세포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가에서 나로 진행될 때니까 가에서 나 중간에 생략된 그림들이 있다는 거죠. 가는 간기고 지금 나까지가 감수 2분열 중기까지 간 거니 그 사이에는 당연히 국어적으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는 과정이 있었겠죠. 기억 맞고요. 염색 분체 분리가 이 다음에 일어나겠지. 얘는 틀리죠? 그 다음에 중심체가 양극으로 이동해서 중심체가 뭐였어요? 방추사 형성하게끔 해주는 그거 네, 동그라미 이렇게 여러 번 그 간기 때 거 첫 번째 가 그림에서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막 이동하려고 하는 거 얘네가 중심체고 얘네가 중심체예요. 양극으로 가서 얘네들이 뭘 만들어? 방추자 스파이더맨 뭐 마블스 나온다던데 영화 나온다던데 그치? 이 방추사를 형성하게 하는 얘가 중심체야. 그러니 지금 맞아 틀려. 중심체가 양극으로 이동해서 방추사를 형성하는 게 가 이후에 그치? 점기 때 나타나겠잖아. 제1감수 분열 점기 때 똑같이. 그러니까 그 중간의 과정 가에서 나로 가는 중간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죠.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기억 티귿이 맞는 3번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적인 전체 맥락도 판단해야 답이 온전히 나올 수 있겠죠. 고생했고요. 조금 더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자 퇴근하십시다.